그 시험 날짜는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 나왔어요? 언제 봐요? 응? 아, 첫날 봐요? 잠깐만요. 5, 6, 7날 시험 보잖아, 너네가 둘 다. 근데 그 영어를 언제 보냐? 7월 5일 7월 5일? 1교시. 아, 그래요? 첫날 보네. 그 다음 안곡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왜 눈빛 교환만 하고. 아직 몰라요? 몰라? 알았어. 나오면 말해주시고. 자, 그러면 4과 본문 보겠습니다.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라도 이제 추가 외부 지문 나온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걸 저한테 갖다 주셔야만 내신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 본문이나 아니면 이제 문법 외적인 거를 이제 간혹 가다 주거든요. 추가 프린트.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4과 4서를 다 펴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4과의 제목이 The Amazing World of Animals 해갖고 나와 있죠. 그래서 놀라운 동물의 세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물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우리 그 동화 교과서 갖다가 시험을 낼 때 이 4과 본문이 이제 그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이제 뭐로 잘 나왔냐면 내용 일치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뭐 한 90% 이상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역시나 이번 단원에서도 중요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제목을 보면은 Animals that use tools 해갖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 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동물별로 어떤 도구를 뭘 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깔끔하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직 찾고 있어요? 찾았어?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People, when stopped. 여기부터 볼게요. 자, 사람들은 한때 생각을 했답니다. 대절이라고 생각했는데 Only humans can use tools. 오로지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도구를요. Now, 이제는 scientists, 과학자들이 are finding out. 자, find out 하면은 뭔가를 알아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뭘 알아내고 있는가? 또 대절을 알아내고 있는데 Many animals can also use tools. 많은 동물들이 또한 can use, 사용할 수 있대. tools,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아내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어떤 도구를 뭘 하기 위해 사용하는가 이거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카크 원숭이 해갖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 If you go to a Buddhist temple in Lopburi, Thailand. 자, 만약 너가 간다면요, 불교 사원으로 간다면 그 불교 사원이 어디냐면 롯불이랍니다. 태국에 있는 롯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불교 사원에 간다면 Watch out for the macaque monkeys. 자, 여기서 watch out for 뭐뭐를 조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watch out이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카크 원숭이를 조심해라. They may come to you. 그들이 너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pull out your hair. 너의 머리카락을 pull out. 이게 뽑아버릴 수도 있답니다. They use human hair. 그들은 인간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도구 나왔죠? 인간의 머리카락. 자, 이걸 왜 사용하느냐? To floss their teeth. 이 floss라는 게 이제 그 치실질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빨을 치실질하기 위해 이 머리카락을 사용한답니다. 머리카락 확 뽑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핵심적인 거 다 나왔죠. 동물 마카크 원숭이고 도구는 인간의 머리카락 그리고 이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치실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If you're lucky, 너가 만약 운이 좋다면 you may see, 당신은 볼 수도 있는데요. Female monkeys,
암컷 원숭이들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원숭이가 어떤 원숭이냐? 여기서 나온 대신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that are teaching flossing to their babies. 자, 일단 우리가 아직 관계대명사에 대한 어법을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that을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 받침 끝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are teaching 하면 원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렇지? 근데 that이 붙어 있으면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teaching flossing to their babies니까 그들의 아기들에게 치실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암컷 원숭이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어서 while the babies are watching. 자, 새끼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암컷 원숭이들이 floss their teeth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그들의 이빨을 치실질한답니다. 자, 봐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줄게. 자, 머리카락이 없네. 이제 사람한테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새끼야.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baby monkeys, 자, 새끼 원숭이들이 learn to floss, 치실질하는 거를 배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다 나왔고 이제 부가적인 설명으로서 이제 암컷 원숭이가 이제 새끼 원숭이들에게 치실질하는 걸 직접 가르쳐 준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나왔네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octopuses, 바로 문어예요, 문어. 자, 한번 볼게요. People don't usually think. 사람들은 보통은 생각하지 않는데 또 대신 나왔죠. octopus가 문어가 are smart. 영리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답니다. However, 그러나 문어가 are very smart. 아주 영리하고요. 그리고 they cannot use tools. 또한 도구도 사용한답니다. 문어도 도구를 사용한대요. 자, 그럼 얘네는 뭘 사용할까? They use coconut shells for protection. 자, 보호를 위해 그들은 코코넛 껍데기를 사용한대요. 근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죠? 뭘 보호한다라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When they can't find a good hiding place. 자, 그들이 찾을 수 없을 때 뭘 찾을 수 없냐면 좋은 hiding place, 숨을 만한 장소. 됐어요? 여기서 hiding이 place를 수식하는 거예요. 숨을 만한 장소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 hide under coconut shells. 그래서 코코넛 껍데기 아래에 숨는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어들은 심지어 store coconut shells, 코코넛 껍데기를 store, 저장도 한대요. for later use, 나중의 사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써먹으려고 좀 쟁여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pile the coconut shells. 자, 코코넛 껍데기를 쌓아두고요. 그리고 carry them. 그것들을 carry한다, 가지고 다닌다. to use later.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코코넛 껍데기를 저장한다고 했잖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쌓아뒀다가 이제 가지고 다닌다. How smart. 얼마나 똑똑한가. 자, 여기만 잠깐 보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감탄문. 그래서 이제 감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what을 쓰는 버전과 이렇게 how를 쓰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what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what, 어의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what의 형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how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고 문장이 종료가 됩니다. 보통 요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느낌표로 땅 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what이랑 how를요 얼마나 정말로 약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위에 거는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인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래 거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형용사 또는 부사한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What a nice bike. 얼마나 멋진 자전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how smart,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how smart 뒤에 이제 원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 주어 동사가 이제 생략된 거는 뒤에 they are가 생략된 거예요. they are.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octopuses, 이 이제 문어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강타문 같은 경우 what 버전과 how 버전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다? what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how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어 이야기도 좀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문어가 사용하는 도구는 이제 코코넛 껍데기가 되겠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면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정확하게 뭘 보호한다는 건지는 뭐 안 나왔어요. 뭐 이게 포식자로부터의 보호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의미로서의 보호인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코넛 쉘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걸 말했고요. 여기서 말한 부연 설명은 이제 코코넛 껍데기를 이제 항상 상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참 이렇게 쌓아놓고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게 부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게요. 이번에는 crows입니다. crows. 여기 다 지울게요. 자, 이 까마귀 이야기인데 사실 까마귀는 뭐 워낙 유명하죠. 이 막 영리한 동물로. 자, 그래서 바로 보자면 이솝 우화의 The Thirst Crow, 이 목마른 까마귀에서 a crow, 까마귀가 drops stones into a jar. 이 jar가 이제 그 어떤 항아리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 항아리 안으로 돌을 이제 던져 넣는답니다. 왜 던져 넣느냐? To raise their level of water. 물에 이 레벨이라는 게 수준이란 뜻이거든요. 수준 또는 높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물의 높이를 raise,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아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있다고 이렇게 쳐봅시다. 그럼 이제 돌이 이렇게 막 쌓여요. 쌓이면은 이제 물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물이 이제 부피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돌이 이만큼을 차지하니까 차지한 만큼 물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you may think, 너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this is just a story. 이것이 그저 이야기이다. 여기에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대시 생략돼 있어요. 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대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시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제가 계속 여러 번 해석을 했는데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라고. 그러면 이것이 그저 이야기이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이야기 속에서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it is not. 그것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까마귀가 그 정도로 머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scientists who were studying crows. 자, 과학자들인데 어떤 과학자들이냐,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아까 잠깐 나왔던 관계대명사. 아까 쌤이 말했지? 관계대명사는 뭐뭐 는으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연구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did an experiment,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They preserved with water. 그들이 항아리를 놓았어요. 물이 있는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어디에다가? In front of a crow. 까마귀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놨대요. A worm was floating. 자, 벌레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었답니다. On top of the water. 물의 꼭대기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다시 한번 해보자면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 however, 그러나 the water level was low. 물의 높이가 낮았어요. So, 그래서 the crow could not eat the worm. 그 까마귀가 벌레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까마귀가. 이런 상황이었대요. 자, 그래서 the crow saw the problem. 그 까마귀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Just as in the fable. Just as 하면은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화 속에서처럼요. 우화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It drops stones into the jar. 그것이 즉 까마귀가요 항아리 안에다가 돌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까마귀가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첨벙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 이제 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돌을 넣을 수 이런 식으로. 됐어요? 수위가 높아지겠죠. If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자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뭐라고예요. 뭐뭐라고. 다시 한번 써볼까.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너가 만약 생각한다면 이 새가 특별하다고 됐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you are wrong. 너가 틀렸다. 이게 이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새라는 게 그 까마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까마귀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this bird가요. 수많은 까마귀 중에서 딱 한 마리를 두고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실험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는요. 그 까마귀가 특별히 뭐 훈련받은 까마귀 뭐 이런 거 아니냐? 일반적인 까마귀들은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그 까마귀가 유난히 특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다, 너가 틀렸다라는 건 뭐냐? 즉 이 말을 다시 쓰면요 모든 까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즉 모든 까마귀가 위와 같은 일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모든 까마귀가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야. 특별히 얘 하나만 뭐 이렇게 뭐 훈련을 받은 까마귀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약간 재미있는 딴 얘기인데요. 그 어디였더라? 그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인가? 거기라고 들었는데 아마도 그 실제로 이제 그 까마귀들을 훈련을 해갖고요. 그 국립공원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게 하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까마귀들이 이제 막 이렇게 쓰레기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 그럼 이제 훈련된 까마귀들을 데리고 와갖고 얘네가 직접 그 쓰레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 쓰레기통에 넣게 하는 거야. 훈련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하면은 이제 뭐 먹이 같은 걸 이렇게 주는 뭐 그렇게 이제 훈련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까마귀들을 쫙 상계시키는 거야. 자, 상계 쫙 해갖고 얘네가 이제 갖고 깍 해갖고 이제 다 이렇게 쓰레기 다 주워갖고 넣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까마귀가 되게 똑똑한 동물이다라는 거를 안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did the same experiment. 자,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with other crows. 또 다른 까마귀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and they all did the same too. 그들 모두 똑같이 또한 해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방금 위에 말했다시피 어떤 특별한 하나의 까마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까마귀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도로 똑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까마귀가 사용한 그 도구는 돌멩이죠, 돌멩이. 그렇죠? 이 돌멩이를 왜 사용했습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일어났고 모든 까마귀에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특히 일치불일치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하나의 특별한 까마귀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까마귀들도 다 가능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쉽죠,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총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마카크 원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어 나왔고, 까마귀 나왔고. 제가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죠? 크게 3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동물과 그러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동물명을 쓰고요. 동물 이름. 그리고 이제 그 도구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도구 사용 이유를 쓰시면 돼요. 도구 사용 이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도구를 왜 사용하는가, 뭘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올 거는 좀 이제 그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추가 내용. 됐어요? 이 추가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까 마카코먼스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식한테 새끼한테 이제 뭐 치실이라는 거 가르쳐 준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좀 여분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한 까마귀가 아니라 다른 까마귀,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까마귀들도 이제 이게 다 가능하다. 이제 이야기 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추가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아마 깔끔할 겁니다. 자, 본문은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좀 참아야 돼요. 중요한 거야. 턱 괴지 마. 턱 괴지 마. 자, 사실 진짜는 여기인데요. 본문 내용은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요 부분은요, 제가 조금 필기할 게 많거든요. 이 관계대명사는 워낙 이제 중요한 게 많고, 좀 할 게 많아서요. 아, 여기도 말고, 근데 제가 빈 페이지 드릴게요. 빈 페이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지금이 이제 2022년이니까 쌤이 이제 2009년부터 강사를 했거든요. 2009년. 그러면은 이제 횟수로,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면 올해가 14년 차 정도 돼요. 13년, 14년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사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학원에 이렇게 막 면접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면접 보러 올 때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면접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면접하는 걸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면접을 보러 오면은 시범 강의라는 걸 해야 돼요. 시범 강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원장님 딱 앉혀주고 내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학원에서 합니다. 어느 학원에서. 저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보는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 그 시범 강의를 할 때 보통 약간 국룰이 있어요. 국룰. 약간 이런 거를 좀 합시다 하는 약간 그런 암묵적 룰 같은 게 있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문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범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분사, 세 번째가 관계대명사.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느냐? 당연하게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제일 중요하고 이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면접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영문법의 꽃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그냥 너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한 평생 나올 녀석입니다. 평생.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요. 특히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냥 출제율 99%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우리가 해석에서도 회화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파트도 되게 많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도 되게 많고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루 만에 다 외우기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정규 수업 때 분명 배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문법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용어잖아요. 용어. 이게 뭔 말이냐?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 말인데 뭐 여러분 막 선행사니 뭐니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게 뭐냐고. 그런 용어들부터 하나씩 해놓고 이걸 언제 써먹냐? 해석이 어떻게 되냐? 어떤 식으로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 가지 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특히 배우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4개 과를 배우면서 오늘 배우는 문법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않아? 졸지 마, 자식아. 뭐라고? 그럼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필기할 거 좀 많거든? 미리 말하면 좀 많아요. 자, 관계대명사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요.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써볼게요. 1번에 개념과 특징. 자, 동그라미 1번으로 쓰겠습니다.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잡고 가볼까요? 용어 개념.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이 관계대명사란 말은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합쳐진 거야. 자, 그러면 관계라는 건 뭐고 대명사는 뭔지 요거를 한번 제가 좀 써볼게요. 이 관계라는 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말과 어떤 말이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련성이 있다. 관계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 즉 관계라는 건 뭐다? 관련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관련성이 있다는 거를요, 우리가 또 어떻게 의미를 확장할 수 있냐면요,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라는 건 연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결성. 됐어요? 그래서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문법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말과 어떤 말을 연결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연결해주는 말. 그 연결해주는 말을 뭐라고 하는 줄 혹시 알아요? 어떤 말과 어떤 말을 연결해줘. 그게 뭐예요? 연결해주는 거. 맞아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nd, but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연결성이 있다는 거는요, 연결을 해준다는 거고, 연결을 해준다는 것 그 무엇이다? 접속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접속사. 됐나요? 접속사. 자, 그리고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나 해서 써보자면, 자, 대명사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명사를 대신한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풀어서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요, 접속사에다가 더하기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됐어요? 이 접속사는 한 단어겠죠. and 같은 단어. 대명사도 하나의 단어겠죠. 뭐 it이나 she나 he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두 단어잖아. 두 단어. and 하나, 뭐 they 하나 이렇게 두 단어잖아. 근데 이 두 단어를요, 한 단어로 압축시켜주는 거예요. 한 단어로 압축. 두 단어인데 한 단어. 관계 대명사라는 하나의 단어로 압축을 시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요, 대명사가 또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각각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자, 첫 번째,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아까 쌤이 말했던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이 접속사라는 게 연결해주는 역할 말고 하나 더 있거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절을 만든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을 만든다. 이걸 이제 좀 절을 이끈다라고도 표현해요. 절을 이끈다 또는 절을 만든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절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쌤이 설명한 적이 있거든. 절이 뭐지? 절? 이게 절인가요? 이거 말고 절 뭐지? 절 뭐였어?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됐어? 그게 절이야. 즉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어 동사만 무조건 쓴다고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끌어주는 어떤 대빵이 있어야 돼요. 대빵. 됐어? 이 대빵이랑 주어 동사가 합쳐지면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르거든. 됐어? 근데 이 대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됐어? 그래서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한 세트. 자,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끔 이렇게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됐죠? 자, 바로 이어서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 아까 썼으니까 똑같은 말을 한번 더 써볼게요. 첫 번째, 대명사가 하는 역할보다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거 다시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자,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 너무 쉬운데요. 어쨌든 대명사도 명사잖아요. 어쨌든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쌤이 총정리를 해볼게요. 총정리.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와 이런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결합된 버전이라고 했죠. 결합된 버전. 그러면 지금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한 단어야. 한 단어. 이따가 보겠지만 미리 말하면 뭐 후, 대, 위치 이렇게 한 단어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가 이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절을 만들고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요, 얘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요. 이 네 개를 다 한다고. 완전 가성비짱. 그래서 이 하나의 단어가 이 네 개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써?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정리하자면 이렇게 접속사의 주 역할과 대명사의 주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성비 완전 킹 그런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용어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2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 쌤이 뭐 살짝 이제 썼는데요. 이제 2번부터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관계대명사의 앞에는 어떻게 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떻게 올까? 자, 뭐 가성비가 엄청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알았어. 근데 얘를 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데 앞에는 뭐가 오고 뒤에는 뭐가 오는데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줄여서 관계대명사를 관대라고 할게요. 줄여 썼어요. 자,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앞쪽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앞에 뭐가 올까?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요, 여러분 명사가 옵니다. 명사. 자, 여러분 왜 명사가 올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는 뭘 대신해? 명사를 대신하잖아. 그럼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얘를 대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명사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일명 선행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선행사. 자, 선행사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선, 먼저 라는 뜻입니다. 행은 행할 행자예요. 행하다.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얘보다 먼저 왔잖아. 얘가 더 앞에 있잖아. 그렇죠?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행하는 말이니까 선행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먼저 오는 말이다. 그래서 선행사 이렇게 명칭을 지어준 거고, 자, 이 선행사 즉 명사는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인 거, 두 번째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보통 이제 학교나 다른 문법책에서 볼 때는요, 사람이냐, 뭐 사물동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근데 사물동물 이렇게 나누면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이 3번에서 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해요. 관계대명사를 학습함에 있어서 이 3번을 모르면은 관계대명사 아무것도 문제를 풀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2번에서 알아본 게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알아봤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뒤쪽을 알아볼 거예요. 뒤쪽. 자, 그러면은 구조를 다시 써보자면 앞에 뭐가 온다? 선행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오죠. 자, 관계대명사 뒤쪽은 어떨까?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뒤쪽은요, 두 가지 버전으로 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절을 만든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쓴 요거는요, 문장의 5가지 형식 중에 3형식을 기준으로 쓴 거예요. 3형식을. 그러면 위에 거는 어때요? 3형식을 기준으로 썼는데 쌤이 주어 동사까지만 썼죠. 그럼 뭐가 빠져서?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렇죠? 아래 건 어때요? 동사 목적어만 썼으니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뒷문장에 뭐가 이렇게 하나씩 빵꾸가 났죠. 빵꾸가. 그렇죠? 그럼 이 빵꾸가 왜 났을까? 그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1번 특징에서 관계대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죠. 아까 제가 여기 써놨죠. 그럼 잘 봐봐. 이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에 목적어를 또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왜? 여기 이미 썼잖아. 됐어? 여기에 이미 목적어를 썼으니까 여기에는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이번에는 주어 역할을 한다고 쳐볼게요. 주어 역할. 그럼 여기 주어가 이미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쓴다 안 쓴다? 주어를 안 씁니다. 여기 주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 이미 나왔잖아.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만. 자, 요 부분만 보면 어떻습니까?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있는 그런 좀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죠. 그렇죠? 목적어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방금 쌤이 말한 대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러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왜 불완전하다?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그럼 목적어나 주어가 왜 빠져있다? 얘가 이미 목적어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합쳐볼까? 이 흰색 부분 말고 이렇게 한번 합쳐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합치면 어때요? 이렇게 합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요, 관계대명사의 뒷부분은 어떤 문장이 오느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온다. 즉 한마디로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제가 설명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요? 목적어나 주어를 이미 이 녀석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이 온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덩어리를 한번 볼게요. 이 덩어리. 자, 이 덩어리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완성됐어요? 아까 말했던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절이 완성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덩어리가 뭐냐면은 바로 절이에요. 절. 이름이 절.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덩어리가 하는 역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쪼개서 보면은 어떠냐? 여기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죠, 명사. 즉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여기 써놨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얘는 여기는 주어니까 당연히 주어, 명사고요. 여기는 동사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이 안에 있는 걸 하나씩 보면 대명사, 명사, 동사예요. 한 개씩 보면. 그런데 덩어리로 보자고요. 덩어리. 이 덩어리를 하나로 본다면요,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선행사. 자, 근데 아까 말했죠. 선행사는 뭐였습니까? 명사였거든요. 명사.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지? 형용사잖아. 그렇죠? 그럼 이 덩어리가 뭐다?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 됐어? 자, 이 덩어리는 형용사인데 덩어리의 이름이 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용사 절. 됐어? 형용사 덩어리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형용사 하면 딱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게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문할 때도 말했던 건데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번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강조한 거고요. 학교에서 문법 시험을 낼 때 다 이 3번 내용을 갖고 시험을 냅니다. 다 이거 갖고 시험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온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관계대명사 자체가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가 빠진 문장이 오는, 즉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이 덩어리